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거의 글의 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미 상당한 글의 내용에 있어서 전반부, 중반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 소위 말해서 산명병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소음병, 그러니까 음병 가운데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강의도 그러고 듣는 여러분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 우리가 어떤 조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어떠한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증거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짧은 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288, 289, 290 막 이렇게 엮어서 심지어는 5개의 조문이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은 내용이 이렇게 발반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소음병으로 하리라가 소음병 가운데 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설사가 저절로 멈추고 나서 설차가 왜 멈췄을까? 설차가 왜 멈췄을까? 이것도 일종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설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설사가 저절로 멈추고 여전히 오한하면서 권하라는 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 상한론뿐만 아니라 한문을 해석할 때 완벽하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기회가 없다든가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구글에다 검색하면 그냥 바로 그 의미가 나오죠. 예전에는 없던 일에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 통밥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 다 한문을 찾아볼 여력이 없을 때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몸을 추호하면서 오한하면서 권하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것. 여러분 몸이 열이 나면요 몸을 웅크리지 않습니다. 몸을 피죠. 그죠? 우리가 몸을 웅크릴 때는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딱 따뜻해지는 것은 치료될 수가 있다. 치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꾸만 반전 하나, 반전 둘, 이렇게 소음병으로 오한이 권하나 똑같죠. 오한기가 있으면서 몸을 웅크리나 이것도 반전할 때 토가 하고가 아니라 하나 하면은 뒤에 가서 글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때에 따라서 번열감이 일어나서 번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요거 몸모습으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옷 입은 것을 옷이나 이불 같은 것을 떨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치료가 되며 소음 중풍으로 양맥은 미하고 음맥 부분은 부맥이 나타나면 이것은 날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떠한 증상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맥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소음병 증후가 회복되려고 하는 거구나. 소음병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에 봤을 때는 설사, 오한이죠. 자,
소음병이라도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번열감이 일어나면서 옷이라든가 이불을 벗어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행동이라든가 맥이 약간 미해하면서 부맥이 있을 때, 요 부맥이 있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회양지조다. 우리 몸의 체온이 회복되지려는 조짐이기 때문에 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소음병에 풀릭을 할 때는 자시를 따라서 인시에 일어나면은 소음병이 어느 정도 풀린다. 자시는 뭐 밤 한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아마 5시에서부터 7시 요 사이를 말하는 거. 이때 소음의 어떠한 그 조문대로 하면 그 뭐랄까 그 활성화되는 소음의 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소음병이 있게 되면은 풀린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처음에 태양병에서 나왔지만 전부 다 후세 사람이 갖다가 집어넣은 글들이죠. 소음병으로 자 토리호대 구토하고 설사를 하되 수족이 영냉하지 않고 영냉해야 되는데 영냉하지 않고 도리어 발열감이 있는 경우는 위험하지 않다. 토리하고 그러니까 구토하고 설사를 하면 벌써 위증이죠. 그러면 손발이 차야 되는데 손발이 차지 않고 도리어 오한하지 않고 발열감이 있는 경우는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자 맥이 이르지 않는 경우는 소음의 칠장을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소음 혈자리를 말하겠죠. 소음 혈자리에다가 7번의 뜸을 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죠. 소음의 어떤 부위에다가 어떤 혈에다가 뜸을 뜨라는 얘기냐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소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경락으로 해석했다. 경락설이다. 경락으로 해설했다.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맥이 미세하고 눕기 좋아하는 것, 우리 몸의 컨디션이 다운되는 증상을 소음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에 이 조문에서는 소음경에 병이 들어서 맥이 미하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을 소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경락 또는 경락과 장부를 결합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전수되는 초기에 이미 이 상한 우리가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과 장부를 결합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문제점이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범 일반적으로 소음병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을 이런 명분이 없이 구토하고 설사하면은 여러분 맨 뒤에 가면은 광란이라는 병이 나오잖아요. 그죠? 온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구토하고 설사. 그렇게 봐도 됩니다. 구토하고 설사한다는 것은 이미 병증이 심한 거죠. 수족이 영냉하고 오한하거늘 이러면은 당연히 부자재로 쓰면 됩니다. 사약당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향사 육근자탕이라든가 곽향정리상에다 이런 데다 건강과 부자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죠. 오히려 수족이 영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정황이 나타났을 때는 반이라 그랬죠. 발열함 이것은 회양지조라. 맥이 이르지 않음에 맥이 이르지 않는 경우에 소음 혈에다가 소음경의 어떤 혈인지 여기다가 7번 뜸을 뜨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중안에다 뜸을 뜰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더 합리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소음 7장에다가 구한다는 것은 소음병의 명분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음병이니까 소음경에다가 7번 뜸을 떠다. 그러면은 태음병이면은 태음경에다가 뜸을 뜨는 거, 거름병이면 거름경에다가 뜸을 뜨면 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름을 따다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한론 조문 가운데 상당히 이게 이렇게 그래도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C급들이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한론 조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굳이 얽매일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상식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후세에 좋은 면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향을 준 조문이 있는 반면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 해석이라든가 어떠한 그 의안이 후세에 나쁜 영향을 끼친 후세에 악영향을 끼친 일종의 이 조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298 조문도 그 문제가 있는 조문이죠. 소음병 891에 소음병 891이면 여러분 신체가 얼마나 다운됐겠습니까? 몸이 굉장히 수족이 골랭하고 하리하면서 모든 기능이 다운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몸이 수족이 갑자기 뜨거워진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됐겠죠. 음병에서 양병으로 이렇게 양병의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일신의 수족이 모두 뜨거운 이유는 이렇게 뜨거운 것은 이유는 이렇게 왜 밑에 그 다음에 써 있자가 있기 때문에 열이 방광에 있기 때문이니 이런 경우는 반드시 혈변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방광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인 장기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열이 정말 방광에 있으면 여러분 혈변을 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복을 말하는 거죠. 소복. 열이 소복에 있는 이유니 이럴 때는 혈변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전도된 글이다. 전도된 글. 전도된 글. 조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붙인 거예요. 소음병 891이 경과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온 수족에 모두 열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혈변을 봤다는 거예요. 혈변을 봤는데 추론하기를 이것은 열이 소복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글을 교묘하게 이런 글들을 보면 글을 교묘하게 편집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추리죠. 추리한 정황이다. 추리적 정황. 뭘 가지고 추리했느냐? 일신 수족 직렬과 이 사람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혈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차라리 열이 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열이 소복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열제 하초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양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주의죠. 원래가 열이 경을 따라서 뭐 방광에 들어갔다 이런 따위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경병, 부병 이런 식으로 또 부병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땠든 간에 부병이죠. 자, 일신수족 진열하면서 변열. 이 사람이
혈변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이 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말이 된다. 예, 이것은 앞에 있는 건 뭐죠? 현재 나타나는 견병이죠, 이게. 예. 이거는 열재리는 병원의 원이죠. 이것은 추론해서 안 거죠. 추론해서 안 거죠. 예. 다만 일신진열로서 열재 방광이라고 이렇게 추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열재리 또는 열재 소복 이렇게 쓰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열재 방광이라고 하면은 이 방광은 결국은 소변하고 관계 있는 장부지 대변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인 장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장부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예. 소음병이 지속하는 가운데 비록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은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지 갑자기 혹 돌발한 역이 외부로 발원하게 되면은 일신이 수족 진열하고 이 돌발한 열이 외부로 아니 아래로 압박하게 되면은 혈변을 보게 된다. 어찌 하필이면 열재 방광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이거는 표현의 어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초보자 시절 때는 이런 걸 그냥 이거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뭐 옛날 사람 했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부정을 했어야죠 우리가. 예.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역대의 주예가들은 동원 입만 열면 이런 소리예요. 개구즉 이런 거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개구즉왈 똑같은 말입니다. 동원하면 움직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태양의 경병이 된 것이다. 저와 같은 증상은 또 태양의 부병이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후세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성이 부족한 허물 때문이겠는가? 어찌 다만 후세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허물이겠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전적으로 위탁한 의안을 열재방광이죠.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위탁한 의안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글을 보면서 항상 합리적으로 봐야 하고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이거 뭐야 도대체? 오히려 한의사들은요 이런 데에 빠집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의학의 잘못되어진 용어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만도 못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쇠뇌가 굉장히 얼마나 무서운가. 자, 오늘은 뭐 강의 내용도 별반 없고 계속 반복적이고 결국은 그 어떠한 그 용어의 문제, 용어의 문제점. 우리가 그 고전을 읽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한의 대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동의보감이잖아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에도 이거는 결국은 상한론, 금계요약 기본으로 해서 요거는 그냥 거의 고방 계통이죠. 소위 말해서 후세방이라고 하는 금원 4대가들, 금원 4대가의 대표적으로 후세방. 여러분 우리가 고방 후세방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의 관점에서 병원 표리 반표 관리 이와 같은 또는 그 관점에서 이 후세방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처방을 보면은 이것이 후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어떠한 그 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고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고방과 후세방을 우리가 넘나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굳이 고방은 고방이고 후세방은 후세방이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 예. 이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방에다가 명청시대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학전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명대 의가들의 일부 글이 동의보감 집대성이죠. 이거는 일종의 요즘의 말로 하면은 모든 것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의보감을 잘 읽어야지 여기에는 몇 개의 사상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한론이라든 근기력을 보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인 사상이 이렇게 일관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동의보감에는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든 편집해 놓은 글이고 일종의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요. 매일 쓰던 용어도 안 쓰게 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 백과사전. 예. 동의보감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백과사전. 다 집대성이 나왔죠. 처방도 너무나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은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예. 취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점도 많습니다. 버리는 거 뭐냐면 번잡한 거, 잡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거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세방의 이러한 동의보감에 또 결국은 명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두통이면 두통 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명분 저런 명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엇은 A는 A다라고만 생각하게 돼요. 이와 같은 동의보감식 또 명분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패단이 뭐냐? A는 A고 C는 C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 A, B, C, D 이와 같은 명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방을 쓰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의보감식으로 사고방, 그러니까 한의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계지탕이나 마왕탕이라든가 승기탕을 평생 가야 쓸 이유가 없다는 것. 마왕탕 거의 안 씁니다. 석고, 대왕 거의 안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이와 같은 명분에 빠져 있으니까. 잡병에 예를 들어서 잡병이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안화사, 두통문, 예를 들어서 구갈문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빠지다 보면은 고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고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증후의 개념이잖아요. 증후의 개념이 후세에 어떻게 됐냐면은 명분 위주, 명분.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말하면은 병인의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적 여러분 증후의 개념은 견병지원이라는 증후의 개념은 비교적 근거 위주가 돼요. 근거 위주. 그러나 병명과 병인은 이때 당시 여러분 현재에 있어서도 병의 원인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병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약이 상한론에 나오는 약이 겨우 200가지 정도인데 그 처방은 200가지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는 무려 한 5,000가지가 됩니다. 5,000가지.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을 예를 들어서 통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의종 예를 들어서 의학인문 같은 데 보고 의학인문 또는 경학전서 또 동의보감 이런 우리가 자주 보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 뭐 또 온병 같은 거, 예, 온병론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으로 앞에 서문격에 해당되는 글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공통적으로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명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리론, 네, 명리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명분에 힘쓰지 말고 이름에 병명이라든가 병인 관점에서 헤매지 말고 이치에 밝아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명리라는 말이? 예. 이게 바로 주자 철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주자 철학. 예. 그러니까 의학인문이라든가 경학전서 금원 4대가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자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 이치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빠지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이치는 하나의 이치는 공자가 그랬잖아요. 일이관지 하나로서 관통한다. 예. A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계지탕은 이렇게 소청령탕이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일이관제예요. 예. 그런데 의학인문이라든가 그로와 같은 책들을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 수많은 반대로 예, 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또 분열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죠.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명리라고 했을 때 예, 예. 자, 리는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우리가 알기 쉽은 원리죠. 원리.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산수 문제 풀 때도 수학의 이치를 처음에는 하나의 개념을 배우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하나의 개념. 다시 쓰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하나의 개념을 배우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치라고, 야, 수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런 말을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의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는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응용을 한다. 야, 너 응용을 할 너는 응용을 못하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약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은 하나의 원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자가 말한 거, 예, 정의천서 이일, 이는 하나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또는 기라고 해도 되고, 예, 기는 다르다. 또는 분수, 분은 다르다. 예. 이게 일종의 기라든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개념 논리예요. 이치는 하나인데 기는 다르다. 인간의 성품은 선한데 인의예지라는 성은 똑같은데 이는 하나인데 똑같은데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다르다는 것. 예.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자 철학의 이와 같은 말은 예, 여러분 우리가 주자 철학에도 본받을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유명한 얘기예요. 일종의 하나의 명제죠. 예.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지만 예. 이일 분수서 이일 기가 다르다고 하는 거. 이는 같은데 기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같다. 예. 다르다. 예. 같은 가운데 다른 게 있고 다른 가운데 같은 게 있다. 예.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거죠. 그러나 같은 가운데에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고 다른 듯 하는데 뭔가 거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또 이론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 주자 철학의 학술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증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공자가 제자인데 우리 도는 일이관진이라서 뭐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을 하죠. 예, 다 같습니다. 병증도 수천 수만 가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원리는 몇 개가 안 된다는 것. 하나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예,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변화에 빠지게 되면은, 예, 빠지면 진짜 우리가 미로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한의학을 공부를 해도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변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제가 사서 우리가 주자에서 나올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아마 또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수, 상, 통, 변. 수상통변. 여러분, 이거 제가 외우라시라 그랬죠? 상을 지키교. 상은 뭐죠? 일종의 바둑으로 말하면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 여러분, 바둑도 하면 정석대로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수들은. 정석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요, 정석대로 안 둡니다. 변화에 통해야 된다. 변화에 통해야 된다. 상한론 책에는 여러분, 상도 있고 변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책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야, 임상하다 보면 임상에 무슨 책대로 나오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만 안다는 거. 자, 이 상을 완전히 기본적인 정석을 마스터하면서 변화에 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과 변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역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상 가운데 변이 있고, 예. 또 변 가운데 상이 있다는 것. 예. 이런 것을 여러분, 예.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연히. 책 가운데는 우리가 정상적인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화를 탁 집어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과 변, 수상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의 일종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자, 자식이 아버지한테 효도한다. 이거는 상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다. 예.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한테 도덕은 뭐죠? 효도죠, 효도. 공손함. 이것은 상이죠. 네, 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못난 경우도 있고, 부모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부모가 살인자일 수도 있고, 예. 또는 역신인 경우도 있죠. 반역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이 네네 옳습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니죠. 네, 그럴 때는 부모한테 매를 맞더라도 부모한테 언성을 높일지라도, 물론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 성질이 못돼서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차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충언을 해야 되잖아요. 충언을 해야죠. 부모라 할지라도. 네. 이게 일종의 변이에요. 예, 변.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예. 그러나 자식과 부모는 어떤 사이죠? 떠나갈 수 있는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륜이에요. 근데 친구는 어떻죠? 친구는 서로 의리가 서로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전에 일종의 덕목입니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 예. 자, 부모와 자식은 떠나가는 이치가 없어요. 임금과 신하도 떠나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충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떠나가면 됩니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 떠나가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은 떠나가는 이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한론이건 뭐든 어떠한 의학의 일반적인 이해, 또는 이게 상예라고 합니다. 상예.
또 변예가 있어요. 예, 변예가 있습니다. 아이고, 변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와 같은 말도 전부 다 춘추에서 나왔다. 춘추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상한론 공부하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반면에 오늘과 같이 공부한 것들은 조금 비현실적이고 그러지만 정상적인 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양병에서 이것도 말씀. 양병에서 음병으로 진행되는 것. 이게 일종의 이거는 상례예요. 상례. 양병에서 음병으로 진행되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소음병에다가 갑자기 일신직료라면서 양병으로 되는 경우 이거는 일종의 변예입니다. 예. 드문 케이스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사서상경을 공부하느냐? 예. 똑같습니다. 사서상경이나 여러분 중경서를 공부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거기에 나와는 철학적 용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채용 이론, 현미무관 이와 같은 철학적 용어가 우리한테 낯설을 뿐이지 그와 같은 실제적인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한의학이나 자연현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거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자 현상 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누차 말씀. 인간의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철학 뭐 인식해도 됩니다. 예, 인식론. 예, 인식에 있어서 하는 거.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왔다는 거. 예. 초기의 버전은 우리가 상한론에서 봤을 때 초기의 버전은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견병지원이 오행배속으로 변합니다. 상한적인 그 내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려 오행에 의한 해석 방식. 이게 무려 한 1000년 이상, 1500년 정도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지배하고 있다. 우리 한의학의 일부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경락이라고 하는 것도 12경락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자극에 발생되어지는 그 추리적으로 이렇게 인체를 해석해 놨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자극을 줌으로써 침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피부로의 자극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지 이것이 12경락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12경락에 따라서 그 12경락에 또 오수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수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상생상극하기 때문에 요즘에 말로는 그 무슨 뭐죠 그게? 저는 옛날에 김원경 그 양반이 호도 잊어버렸네. 김원경 선배가 그 후배들 가르치고 그건 자극의 요법에 의한 것이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게 오행의 상생상극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치료되는 그것은 그냥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이. 저는 그런 것을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자, 오늘 시간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왜 우리가 사서삼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한문 해석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한문을 해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인식하는 것, 인식에 대한 것. 인식의 폭을 넓히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앞으로 삼경을 같이 또 공부를 하겠는데 결국은 인식에 넓히는 것.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